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돈파는 가게 보물섬 코너에는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센터에 근무하시는 김충현 애널리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 김충현 애널리스트 분은 글로벌 첨단 의료기기 산업 전문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분야에서만 무려 8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최근 바로 보고 계시는 이 책 제가 잘 읽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자,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예,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하면 제약, 약품 주로 이런 회사들만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그 가운데 숨어 있는 섹터 아주 미래가 좋은 투자 미래가 좋은 이 의료기기 산업. 자, 우리 김충현 애널리스트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내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이 책은 왜 쓰게 되었나요? 일단 아까 설명해 주면서 잠깐 제가 들은 부분은 되게 이제 이게 낯설다 혹은 이제 예.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혀 숨어 있지 않아요. 예. 글로벌 단위로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큰 섹터고요. 예. 일단 규모로 따지면은 제약 시장이 대략 한 900조에서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 시장이.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의료기기 전체도 한 5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 같은 경우도 시총이 한 150조에서 200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이미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낯설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산업을 분석하면서 봤었던 그런 좋은 성공 사례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예. 그런 산업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좀 책을 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것이 한 절반 정도 시장이네요. 그죠? 예, 상당히 엄청난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하면 1상, 2상, 3상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의료기기 쪽에도 뭐 이런 테스트 과정이 있나요? 네. 일단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게 몸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정도를 되게 크게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안전성, 이게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피카시라고 해서 유효성을 예. 테스트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제약 바이오는 아마 1상부터 3상까지 이제 예. 이렇게 가는 거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상에서 3상까지 3단계로 하진 않고요. 그게 예. 이제 2단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임상, 확증 임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것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네. 왜 좀 유익할까요? 저는 특히 요새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주린이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시죠. 특히 정말 최근에 관심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이나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 좋겠죠. 예. 산업이 이제 성숙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것보다는 산업 자체가 크고 있는 시장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게 좋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크게 올랐다가 어떨 때는 크게 빠지면 사실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예.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열심히 어떤 걸 A라는 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트렌드가 B로 바뀐 거예요. 예.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일 것, 그리고 변동성이 작을 것,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엄청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 요 세 예. 가지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 쪽은 우리 네. 김충현 애널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는 네.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네. 종목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보자에게 아주 좋겠네, 그죠? 네. 예. 그래서 거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그 예. 이제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예. 미국의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같은 지수인데 이 지수가 정말 좋았거든요. 한 200% 정도 1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S&P 500을 구성하는 세부 지수가 대략 한 24개 정도 있어요. 예. 24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익률이 더 높았을 때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 지수 중에서 S&P 500을 이긴 세부 지수가 7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7개 안에 의료기기가 들어갑니다. 아하. 의료기기가 들어간다 이거죠. 의료기기 섹터가 그 안에 섹터가. 들어간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뭐 리테일,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뭐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아니면은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7개 안에 의료기기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꾸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근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냐면 이제 치매 관련된 이제 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불과 한 2, 3주 전쯤에 주가가 정말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이오는 굉장히 급등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예. 또 어떤 뉴스에 따라 내려갔다가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 주식들을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보다는 서서 이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시면은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요인들에 좀 적합한 이제 섹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제약 쪽 이쪽하고 이 의료기기 쪽은 수익률 측면에서 좀 어떤가요? 과거 이렇게 패턴을 보면.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S&P 500을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S&P 500을 기준으로 이긴 회사들이 이긴 세부 섹터가 7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당연히 제약이랑 제약 바이오 섹터도 들어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현상은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수익률보다 의료기기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죠? 결과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10년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예. 그러니까 시계열을 이제 압축시키면 예를 들어서 8년, 5년, 뭐 3년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다는 거죠. 예, 정말 들으면서도 저도 놀랍니다. 아마 그게 바이오 쪽은 너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크게 올랐던 것만 기억하고 네. 이쪽은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상적이지 못한 그런 탓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쪽이 네. 훨씬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S&P 500이랑 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랑 의료기기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의미 있는 지점을 두 가지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한 13년에서 15년도 사이에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나 둘 다 되게 좋았죠. 예. 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한 17년도쯤부터 시작해서는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의료기기는 이게 좀 올라가는데 예.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진하거든요. 물론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장기 수익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주황색이 의료기기 쪽이죠. 맞습니다. 예, 차이가 뭐 아주 네. 현격하게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제 과거를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유를 좀 알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유를 보면 일단 그 15년, 17년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대를 하실 수 있지만 대략적인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약품에서는 블록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연매출이 1조 원 이상 나오는 그런 대규모 히트 의약품, 우리 영화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거랑 예,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것들의 특허가 최근에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허가 끝나면은 복제약을 만들 수 있거든, 경쟁사들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그 복제약이 들어온 만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매출도 떨어지고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록버스터가 개발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블록버스터들의 특허가 끝나가는데 신규 블록버스터들의 등장이 더뎌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최근에 뭐 미국 대선도 끝났습니다만 항상 이제 글로벌리 대선이 나왔을 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의약품 가격을 낮추자는 거예요. 예. 약가 인하를 하자는 거죠. 국민들한테 좋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메디케어 for all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제 미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데요. 지금 중국도 난립니다. 중국도 의약품 가격 낮추려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잘 모르시겠지만 12년도, 15년도 과거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의약품 거의 50% 이상 깎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고 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단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기를 이제 의료기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의료기기는 아마 살아오시면서 의료기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없으셨겠지만 의료기기 가격을 내리자는 정책을 들어보신 적 아마 더 없으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격은 꾸준히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똑같은 헬스케어인데 여기도 특허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특허가 끝났다고 해서 복제 뭐 의료기기가 나왔다, 뭐 1등이 몰락한다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이것도 제가 되게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반대가 무지하게 나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의료기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 판막이라는 의료기기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판막을 대체하는 인공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한 걸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가니까 뭐 감염이나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균 감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소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시술할 때 기계로 하니까 로보틱스, 그다음에 혈액이 흐르는 판막이잖아요. 유체역학 알아야 되지. 그다음에 소재학. 그러니까 하나에 들어가는 게 다중 특허가 들어가요.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고분자 저분자 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화학식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기술로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완전 종합 네. 기술이네. 하나가 특허가 끝나더라도 예. 다른 데서 보호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의사들하고 연관이 되게 깊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시술을 할 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의사라는 사람들은 제품을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제품을 한 10년째 썼다. 그러면 이 제품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제품의 가장 장단점을 자기가 다 알고 그 데이터를 다 알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막 바꾸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런 식으로 주사용층인 의사들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약품처럼 블록버스터가 특허가 끝났을 때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히 들어보신 적이 이제 많이 없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여기에서도 혁신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기기가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인이 의료기기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반해 제약 바이오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았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도 네. 결국 기존 업체에서 계속 네. 제품을 업데이트하면서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투자 업종이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측면은 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그렇죠. 표현일 예. 수도 있고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제가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미래가 좋아야지 의미가 있지. 예. 과거가 좋아봤자 의미가 예. 없잖아요. 근데 저는 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 미래가 좋다는 의미는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중에서 진단업체들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백신 데이터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예. 화이자도 나왔고 모더나도 나왔고 이제 엊그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도 백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진단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지금 안 그렇죠.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요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빠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백신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의료기기는 이런 진단이나 그런 인공호흡기 이런 걸 제외하면 코로나 백신 수혜주예요. 예. 무슨 의미냐면은 의료기기는 어디서 많이 쓸까요? 의료기기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많이 쓰겠죠.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병원들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예. 모든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코로나 진료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2단계로 격상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제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봉쇄하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병원을 가는 행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리고 가도 코로나 위주로 진료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서서히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의료기기가 사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는 의외로 이제 어떤 이제 진단 키트나 인공호흡기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코로나 백신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뭐 이런 추세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장기적으로도 코로나를 이제 제외하고 나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볼 수도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엔 이게 혁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싸도 테슬라를 바라본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예. 아마존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산업에서 저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혁신이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헬스케어니까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는 물론 이게 제약 바이오보다는 의료기기가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의약품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지만 저는 적어도 세 개의 영역에서는 이제 의료기기가 제약 바이오보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좀 더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병이 걸리면 약으로 치료한다 이 생각이 딱 굳어 있는데 저도 네. 저도 그럼요. 그런데 네. 이 의료기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약품으로 치료하기 힘든 영역도 많다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적어도 의료기기가 의약품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영역인데 의료기기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선입관이 뭔가를 보조해 준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보조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의료기기는 생각보다 치료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건강은 결국에는 뭐를 이제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치료랑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의약품이 치료하기 힘든 혹은 개발하기 힘든 영역이 어딜까를 고민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재밌네요. 의약품이 네. 치료 또는 개발하기 힘든 영역은 어디일까?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의료기기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예를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텐데 대표적인 영역이 인공관절입니다. 예, 관절을 다시 쌩쌩하게 되돌리는 약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최근에 어떤 수술 많이 받으시냐면 인공관절 수술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관절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운 걸로 갈아버리는 거죠. 네. 이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제가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심장에 들어가는 의료기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한 60세 이상 사시면 60세 동안 심장에 있는 판막이 얼마나 많이 오므렸다 폈다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노후화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아직은 없어요. 개발은 당연히 되고 있지만. 그럼 뭐 불가능하겠죠. 짱짱하게 만들어.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인공 판막이라는 걸로 대체하는 수술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거를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영역이 이런 비가역적인 질병들, 되돌아가기 힘든 것들, 이 영역에서 많이 이제 그 의료기기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역이 말씀드린 관절이랑 심장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약품이 들어가기 힘든 영역이 어디냐면 신경계통이에요. 신경계통.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의 어떤 명령 체계는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것들이 이제 척추를 타고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계통이 고장 났을 때는 여기에 듣는 약이 되게 많이 개발이 어려워요.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통증, 만성 통증, 혹은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것들이나 혹은 이제 치매 치료에도 오히려 이렇게 쓰이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몸 안에다가 어떤 장비를 이식을 해요. 한 되게 조그맣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식을 해서 거기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척수나 아니면은 뇌에다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증상을 개선시키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보면 암 치료. 암도 이제 약이 이제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런 항암 쪽에서도 기기를 활용한 치료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것도 뭐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약이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이 어딜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비가역적인 질병, 노후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비가역적인 질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통,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암, 이런 쪽에서는 의료기기가 치료에 쓰이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우리가 너무 선입견이 있어서 네. 의료기기는 그냥 보조하는 거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쭉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많이 네.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헬스케어 분야에는 결국 이제 비용을 떨어뜨리는 이 분야가 상당히 또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헬스케어의 비용을 낮추는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두 번째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가 어떤 의미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를 볼 때, 이제 투자 쪽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고령화가 일어나서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가 예. 너무나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너무 즐거워요. 음. 제가 여행 가는데 돈 쓰는 거 너무 즐거워요. 근데 병원 가는데 돈 쓰는 거 진짜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아깝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 더 본질적인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령화로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의료 비용을 낮추는 거를 의약품이 할 수 있을까? 요새 의약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혁신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진짜 비싸요. 예. 그런데 의료기기는 의료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를 들면은 바로 오실 텐데, 대표적인 영역이 진단입니다. 최근에 진단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의미냐면, 이제 첫 번째 예를 들면 조기 진단. 당연한 얘기죠. 제가 암을 3기나 4기 때 잡아낸 것보다 1기나 2기 때 잡아내면 훨씬 더 치료비용이 덜 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기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 예. 소리야 싶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항암제 같은 첨단 의약품들은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키투루다라는 약이 있어요. 면역 항암제인데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반응률이 20%밖에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약이 듣는 사람이 희소하네. 10명 중에 그죠. 2명밖에 안 예. 된다는 거죠. 그럼 동반진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럼 그 약이 들어가기 전에 이 약을 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검사하고 약을 처방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의 그 반응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가 약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요새 아마 로봇 수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빈치 수술이라고 더 많이 유명한 수술인데 최근에는 수술도 로봇을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뭔 소리냐? 로봇 수술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로봇 수술이 일반 수술보다 비싸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비싸던데? 있겠는데. 예. 그럴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글로벌 예로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의 예인데요. 보면은 로봇 수술과 일반 수술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수술은 이제 배를 개복을 하거든요. 근데 로봇 수술은 보통 배에다 구멍을 4개만 뚫어요. 4개만 뚫어서 예. 그 안으로 내시경이랑 수술 도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배를 가른 거보다 구멍을 4개 뚫었을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회복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집에 빨리 보내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 같은 데는 아마 미국에 친지나 가족들이 있어서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면 수술비는 당연히 일반 수술보다 로봇 수술이 비싸요. 그런데 병원비를 낮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새는 의료기기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포인트를 많이 내세우냐면 우리가 당장은 비쌀 수 있다. 그런데 전체 비용 우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비용을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헬스케어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이시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것보단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의료기기가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영역들이 이제 진단이고 두 번째는 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의료기기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 의료기기를 쓰면 로봇이라든지 그 회당 비용은 비쌀 수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 치료 일수를 줄인다든지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총 진료비를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이 또 의료기기들이 하네요. 그죠? 어떻게 설명을 바로 이게 찰떡같이 이제 너무 알아들으셨어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 앞으로는 또 이제 만성질환, 네. 만성질환도 점점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네.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만성질환 이런 부분에도 의료기기의 역할 이런 비중도 좀 많이 커지겠네요, 그죠?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 65세 이상이 넘어가시면은 한 적어도 1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한 7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성 질환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성 질환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성 질환이 왜 만성 질환이냐?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질환이에요.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쭉 달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성 질환은 그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완치를 못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어 한다는 게 아니라 케어 한다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성 질환마다 중요한 신호들이 그러니까 생체 신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당뇨는 혈당. 예.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환자는 이제 혈압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생체 신호를 어떤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는 게 그 만성 질환자 치료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당뇨의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혈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거나 정상 범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에 의료기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예. 개념들이 이제 이런 건데 요새는 어떤 기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웨어러블 기술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혈당 측정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바늘로 따서 혈당을 매번 이렇게 재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 웨어러블 같이 생긴 요만한 패치예요. 한 뭐 동전 크기만한 건데 동전보다 조금 큽니다만 이걸 몸에다 붙여두면 5분에 한 번씩 얘가 혈당 정보를 측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정보들을. 그러다가 이상이 생기면은 알람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인슐린을 처방할 때가 보통 그때 인슐린을 맞는데 인슐린을 이렇게 펜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찔러 넣어요. 예.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화생방 훈련 받으실 때 이게 찔러 넣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슐린 펜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새는 거기에도 웨어러블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정밀하게 진단하고 정밀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 치료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조해주는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점점 그 시장이 커지겠네, 그죠? 네, 그래서 예. 실제로 이 영역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들은 뭐 당연히 글로벌 회사들입니다만은 뭐 시가총액이 뭐 30조, 40조 가고요. 와,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거의 우리가 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의료 분야, 의료기기에 특히 가장 네. 먼저 적용되고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많은 또 우리가 처음 듣는 또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잘 몰랐던 이런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돈 파는 가게 오늘 보물섬 코너니까 이 의료기기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면 정말 좋을지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거 들으시려고 아마 계속 참을성 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무슨 뭘 사라 뭘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해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가 이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큰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의미냐면은 큰 거 위주로. 큰 업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큰 업체를 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이 산업을 처음 보실 때는 어디가 핫한데 어디가 뭐 지금 유망한데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서서히 보시는 게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이 ETF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어요. 그런 큰 기업들을 모아서 한 번에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예. ETF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ETF 중에서 뭐 IHI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죠. 네. 그렇군요. 의외다,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신생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데 네. 이 의료기기는 큰 회사, 큰 기업들이 이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네. 또 엄청난 투자도 했겠죠. 네. 아까 또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들이 또 기계를 잘 안 바꿔요, 그죠? 네, 네. 이런 등등의 특성 때문에 맞습니다. 큰 기업들이 오히려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의료기기다. 그래서 네. 큰 기업에 좀 주목을 해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먼저 해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책에는요,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이 책은 상당히 알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읽어보면서 표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큰 기업들에 투자해라 할 때 그런 큰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이 책에 다 있어요. 이 책에 다 있고 네. 또 이 의료기기도 또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뭐 치과라든지 아까 네, 뭐 네. 심장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네.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여기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요약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방송 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맞습니다. 있다고 네. 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곁에 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 바이오 쪽은 굉장히 유망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또 과거 데이터에서도 그렇다면 미래에서도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이쪽에 좀 큰 관심 가져보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의 돈 버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우리 김충현 애널리스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음에 또 틈날 때 한 번 더 모셔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 보물섬 의료기기 미래에 투자하는 우리 김충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